어, 오늘은 117페이지 원국의 없는 오행의 해석입니다. 원국의 없는 오행의 해석. 사주에 없다는 것은 팔자에 없는 거나 같죠. 팔자에 있는 것은 싫든 좋든 인생과 신체 두 부분을 감당하고 내가 살아야 되지만은 팔자에 없는 글자는 운에 의해서 변화를 부렸다 하더라도 결국은 없는 세월로 환원되는 것이다. 팔자에 없는 것은 반대편에 숨어서 존재하며 무대에 없는 것으로 제한된 공간 속에서 한시적으로 쓰다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없는 것으로 된다 이 얘기인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팔자에 없는 것은 언제 활용하는가 하면은 운에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천간으로 떠서 들어올 적에 그때 빌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운이 끝나면은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 그래서 나타나던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운에서 천간으로 들어오든가 아니면은 지장간을 충을 해서 튀어나오든가. 쉽게 해서 인중 간복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운에서 신이 와가지고 인신충하면은 이것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다가 운이 끝나면은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사주의 팔자에 없는 것은 운에서 빌려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빌려 쓰는데 문제는 그 운이 끝나갈 무렵에 혼란이 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잖아요. 잇몸으로 잘 씹다가 틀니라도 하고 임플란트도 했다가 그게 고장나면 더 불편한 거나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 되면은 그걸로 인한 어떤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관성이 없다가 들어왔다 무관사주에, 그러면 이게 이제 끝날 때 되면 뭐 관제가 낀다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겪는다. 이런 얘기가 없는 것은 운에서 빌려 쓴다. 운이 끝나면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충에서 나왔든지 천간으로 떠서 나왔든지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천간에서 떠서 나온 것도 뭡니까? 지지를 충을 했다. 그 충하는 운이 끝나면 다시 들어가 숨어버린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인사주가, 예를 들어 인성이 없는 사주가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또 공부를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 못하다가 이제 운에서 인성운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늦깎이 공부하는 분들이 거의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무인사주를 해가지고 공부를 전교 높은 공부, 고급 공부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39살에 이제 인성배운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책을 들여다보게 되고 또 하다가 보니까 뭡니까? 적당히 의슬프게 자격증을 따놨으니 그 자격증 갚한다고 죽자사단 매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운 좋게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니까 내가 2009년도에 학습관에서 시작했고 2010년도에 강원대학교에서도 이제 강의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얘기예요. 뭔가 하면은 배우면서 가르친다고 하고 배우면서 가르친다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공부가 엄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어 그렇다 얘기예요.
그런데 자, 무관사주, 여자 사주에 남편이 없는 사주도 결혼하거든요. 언제 하느냐? 운에서 들어갈 적에 합니다. 근데 그러면 운이 끝나면 이혼하느냐? 그거는 아니더라고. 솔직한 얘기가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뭔가 하면은 그 대신에 부부 사이가 좀 소원해지는 건 맞아요. 정이 좀 멀어지고 막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운에서 끝났다고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자식이 사주에 자식성이 없는 사람도 자식을 낳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운이 끝나면 자식이 없어지냐? 아니잖아요. 그래, 그런 건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오행이 없다는 것은 오행이라는 건 계절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목이란 봄이니까 사주와 인체의 새로운 생명력, 긍정적 논리가 발달하느냐 발달하지 못하냐를 생각한다. 사주에 목이 없다고 그러면은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의욕 이런 것이 좀 떨어진다. 없으면은 목이 없다고 간이 없는 건 아니다 얘기죠. 없는 건 아니다. 기능적으로 무대에서 중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어떤 활동을 하지 못한다. 없으니까 그런 얘기. 팔자에 약한 것이 운에서 채워졌을 때 사용할 동안에는 중요한 환경으로 쓰다가 그 운이 끝나는 지점에 가면은 해당하는 장부가 탈이 나며 그것을 상징하는 인간관계, 사물 등의 진저리가 나게 된다. 이 얘기가 아까 그겁니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잘 살다가 이게 갑자기 틀니를 하든지 인프를 하든지 하면은 편안하게 잘 쓴다는 얘기지. 그랬다가 그걸 다시 고장나서 못 쓰게 됐을 적에 깝깝한 거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진절이 나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진절이 나게 된다. 이거. 팔자에 없는 것을 운에서 쓰고 나면 더 빨리 그것이 없어서 오는 해로는 당한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 다 쓰고 나면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오행적으로 목화 토금수가 흘러간다면 목운동의 전반부에 봄을 좋아하다가 중반부로 가면서 서서히 싫어지고 후반부로 가면서 다음 금자를 꿈꾸게 된다. 사람의 관심사나 양상도 팔자에 있든 없든 저 논리를 보편적으로 통한다. 대운이라는 것은 계절의 대운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환경의 사람의 의식까지도 간섭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운 초입부터 해서는 강하게 쓴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목이 필요한 사주에서 목이 예를 들어 시신이라면은 인묘진으로 흘러갈 적에 여기까지는 잘 쓰다가 여기는 오게 되면은 사를 바라보게 되고 사에 대한 관심이 있고 사적으로 흘러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진술충미는 뭡니까? 진검다리라고 변화성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본다. 그러면 이 같은 목에 해당된다 해도 이때는 목도 아니고 토도 아니고 화를 바라본다 이런 뜻으로 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 12신살에서 화개살 운이 진술충미에 걸립니다. 화개살 운이 딱 오게 되면 반드시 변화를 추구해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려고 갈등을 느끼던가 아니면 장사하던 사람이 장사를 또 하나 벌리고 싶은 갈등을 느끼던가 이래요. 그래 화개살이라는 것을 영화를 덮다, 좋은 것을 덮다예요. 빛날 화자 덮을 개자니까 덮다니까 변화를 추구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운에서 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화개살이면 더 확실하더라. 화개살이. 그리고 진술충미에서 또 건강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왜 그런가 하면 건강 문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건강이 안 좋아지는 운이 식신상관이 임묘되는 운에서 건강이 안 좋아져요. 식신상관이 무덤에 들어가는 운에서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금년에는 누가 안 좋을까요? 금일간이 건강이 안 좋다. 이게 진토니까. 금의 식상은 순대, 진토는 주의 무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 문제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임묘되는 운에서는 건강 문제가 반드시 생기다. 그 생기는 이유가 식신상관은 뭡니까? 내가 배설하는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베푸는 거고, 또 내 먹을 거리를 쥐고 오는 자리라는 얘기죠. 재물을 물고 오는 자리인데 그것이 임묘되게 되면은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더러 신약사주에서 인성이 임묘될 적에 문제 생기는 것도 더러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식신상관이 임묘되는 해나 대운에서는 반드시 건강 문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벌써 막 우리가 한 접시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자 진생이 왔다. 예를 들어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왔다. 금년에 당신 건강 좀 안 좋죠? 예, 잘 맞아요. 그래,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이 없으면 목은 뭡니까? 인과 장수인자다. 오랫동안 크기 때문에 장수인자인데 장수하기 어렵다. 사주에 목이 없으면 장수하기 어렵다. 화가 없으면 화는 명예인데 밖으로 드러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 명예 성취가 어렵다. 이루더라도 약할 것이다. 화가 없으면은.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운에서 화가 돌았다가 나가면은 명예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토가 없으면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부동산 안정이 부족하다. 그런데 토가 없으면 주거가 불안한 거는 저 같은 경우에 완전히 입증이 돼요. 제가 토가 인성인데, 내가 경금일간이니까 토가 인성인데 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사를 20번도 더 했을 거예요, 살면서. 그래, 주거가 안정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책에 보니까 무인사주는 내 이름으로 문패 하나 걸어보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가 오면 주거가 불안하다. 자, 금이 없으면 현금 상태 재산인데, 현금 재산이 약하다. 남의 수가 없으면 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목은 이루 자라는 거니까 장수인자고 윤회를 하니까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윤회를 하니까 생명력이에요. 그렇고 화는 밖으로 드러내고 평창을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명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화가 없는 사람들은 밖으로 막 드러내는 거 이런 거 잘 못해요. 성격이 비교적 내성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는 이제 전택이니까, 전택이라는 것은 뭡니까? 밭이고 집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을 우리 재물이라 하는 이유가 왜서 재물이라 하는가 하면 금은 가을에 떨어진 열매잖아요. 옛날에 화폐가 없었을 적에는 그거 물물교환으로 돈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장터거리 가게 되면 나는 고구마 가져오고 니는 감자 가져서 받고 가져온다던가, 옷집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농산물 주고 받고 온다던가. 그래서 금은 열매이기 때문에 이제 재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화폐가 없을 적에는 이게 재물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매가 유일하게 이제 농산물의 열매를 가지고
교환을 하고 화폐의 가치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 수가 없으면 지혜가 부족하다. 자, 수는 지혜인가 내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육친이 없다는 것은 대체로 인연이 없거나 짧다는 의미다. 육친이 없다는 것은 대체로 인연이 없거나 짧다는 얘기다. 이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관상이 없어도 결혼하더라. 이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없는 육친은 대운에서 5년 30년까지 쓰게도 된다. 30년 정도 쓰게 되면 없다는 것을 잘 못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장간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드러나서 사용하기도 하고 제한적으로 쓰기도 하는 기운이다. 지장간에 있는 것은 강한 세력을 가진 것은 아니며 없는 것에 비교하면 지장간에도 있는 것이 좋은데 어정쩡하니 끼어서 항상 좋은 것을 수시로 삭감시켜 없는 것만도 못한 경우도 있다 이 얘기인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삭감시킨다는 얘기는 간목을 써야 되는데 기지에 금이 있다 얘기지. 그럼 간목의 기운을 삭감시키잖아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수를 써야 되는 사주에서 밑에 금이나 수가 있어야 되는데 토가 있다든가 화가 있다든가 이러면 이 수의 기운을 삭감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무자에 준하는 것 그리고 없는 것이나 같은 것 이런 얘기입니다. 형합, 충합, 형파, 공망이면 없는 것과 같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충은 동일한 공간에서 서로 용납하지 않으므로 상충하는 글자 중에 파괴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얘기인데 충은 그러니까 사주에 있다고 그러면 뭔가 하면 그 공간에서 서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은 우리가 일단은 파괴 그런데 분리, 다툼, 분리라는 얘기, 헤어지고 멀어지는 분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주에 일지가 충이 된 사람 배우자 몸이 항상 불안하죠. 거기다 다른 게 하나 겹치면은 해로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지가 월지와 충이 됐는데 시지와 합이 됐다. 그렇게 되면은 또 여자들 같은 경우 특히 자식 때문에 이 꼴보기 싫은 놈하고 헤어지지도 못하는 경우가 되죠. 자식 때문에 시지와 합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진짜로 살 수 없는데도 자식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사는 사람들 솔직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시지와 합의된다는 것은 일지하고 시지. 예,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자우전에 일지가 충돌되어 있는 것은 부부 자리가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분리 파괴이기 때문에요. 합은 그 목적을 향해서 서서히 소모되어 버림으로 소멸되는 과정을 거친다. 근데 우리가 사주를 감명을 하다가 보면은 합이 좋게 작용하는 것보다 나쁘게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반, 얽음의 기반.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이 쏠려가지고. 그래서 오행이 변화가 되면 그래도 아름다운데 변화도 안 되고 합이 되면 그쪽이 짝사랑을 해가지고 할 일 하나도 못하는 제일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자, 병화가 경금을 좀 단련해서 그릇을 만들어서 칼을 만들라고 해서 야 목적은 화극금해야 쓰는 건데 여기 신금이 하나 있다. 그럼 이게 기반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걸 야보고 그걸 하기를 바라는데 하는 척하지만 안 하고 여기로 정이 쏠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쉽게 해서 이런 겁니다.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격리 담당하는 사원이 총각이 됐든 아가씨가 됐든 애인이 생겨놓으면 거기 정립하려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이치나 똑같다. 이것을 우리가 담합망극이다. 극한다는 건 일하는 거예요. 극한다는 거는 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합은 기반한다. 그래 얽어맨다. 발목을 잡는다. 할 일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제일 중요합니다.